자, 오늘은 뭘 할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한복의 세탁에서 탈색 그리고 염색 이 모든 과정을 오늘 한번 다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복 치마가 있습니다. 이 한복 치마가 있는데 이 한복 치마가 보면은 황변을 제거하다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탈색이 되었어요. 그 전에 황변도 덜 제거되고 그래서 일단 황변은 제거가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 전체를 부분적인 염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염색을 할 거예요. 염색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보면은 표백 작업을 하기 전에 오늘 할 거는 세탁 그리고 표백 탈염입니다. 탈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옷 전체에 또 똑같이 염색을 해야 되겠죠. 염색을 하고 또 하나는 마무리. 뜨거운 물에 염색도 하고 표백도 하다 보니까 원단이 사겨져 있겠죠. 그러면 풀모임이라든지 광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의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염색을 하기 전에 지금 원래 이것도 지금 색깔이 좀 진했습니다. 한 이 정도 색깔 됐죠, 원래. 그러니까 이 색깔 테스트 표를 준비해 놓고 먼저 염색을, 이 탈염을 시키고 나면은 이게 무슨 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색을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여기 보면은 이런 부위에 오염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오염 부분이 있는 상태로 탈염을 하면은 탈염은 말 그대로 색깔을 빼는 거지 이 오염물 제거 못 합니다. 그럼 이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고 난 다음에 탈염도 시키고 염색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럼 이 오염 물질을 지우기 위해서 웨트 클리닝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물이 한 40도 정도 되는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균 한복이니까 칼라 브라이트 산성세제로 가지고 세탁을 하겠습니다. 좀 오염물질이 심하니까 세제 양을 한 150 정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은 하는 이유는 먼저 옷에 오염물질을 다 빼고 나서 세탁을 해야 되니까 염색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염색하면 옷이 얼룩덜룩합니다. 손으로 가볍게 조물조물. 너무 심하게 돌리든지 하면은 한복이 꺾임 현상이 오면은 좀 뭐 염색을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조심해서 세탁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탈색됐던 부위 오염물질 이걸 좀 비비겠습니다. 더러운 오염이 빠져야지 염색을 해도 곱게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은 특집 방송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제일 싫은 게 이겁니다. 직접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하는 게 제가 오히려 쉬운데 이렇게 제가 직접 작업하는 건 이 덩치에 제 몸무게가 100kg입니다. 100kg. 이 100kg 거꾸로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수 있으면 사고 내지 말고 저한테 보내지 말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간은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벌써 보면은 이게 더러운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적인 본견이니까 드라이 클린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누적이 돼가지고 섬유에 아주 더럽게 돼 있어요. 항상 염색을 하려면 먼저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난 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세탁을 하고, 요거는 헹구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어이구 힘들어
이 100kg가 조금씩 앉아서 하니까 땀이 납니다, 벌써. 자, 여기에 그냥 물을 한 40도 정도 온도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걸 넣고 일단 한 번만 1차 한 번만 헹구면 됩니다. 이거는 헹굴 때도 기계를 돌리지 마시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듯이 살짝살짝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탈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탈염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헹굼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더러운 오염이 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염은 다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염이 빠졌으니까 옷 전체를 염색을 하려면은 이 부분과 똑같이 일정한 상태가 되고 난 후에 염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염색을 하게 되면은 이곳과 이곳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밑바탕 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엉뚱한 색깔이 나옵니다. 여기와 여기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옷 전체를 탈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 세탁을 깨끗이 한 후에 2차 탈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탈염 작업을 어떤 걸로 할 거냐 하면은 이 봉견 한복 같은 경우에 탈염 작업을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통 보면 모직이라든지 실크를 탈염을 시키고 싶을 때는 암모니아로 가지고 물온도 한 60도 정도에 암모니아를 넣어서 탈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색은 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 원색은 어느 정도 남아있고 색깔만 연해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이 봉견 한복은 색깔을 완전히 다 까야 됩니다. 다 없애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 여기는 과망강산으로 가지고 탈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과망강산으로 가지고 탈림 작업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여기 물이 한 20리터에 물 온도가 한 60도 됩니다. 60도. 60도에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만약에 온도를 약하게 하면은 탈림이 잘 안 됩니다. 그래 물의 온도를 한 60도 정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과망강산을, 자, 제가 좀 편안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세 나옵니까? 힘듭니다. 자, 여기 과망강산이 있어요. 이 과망강산은 염료를 제거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거칩니다. 거칠지만은 이 과망강산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테스트를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크가 아닌, 봉견이 아닌 다른 섬유에 이 과망강산을 한다. 그럴 때에도 반드시 테스트를 한 후에 탈색이 안 될 때 다른 얼룩제거를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탈색을 일부러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본의 아니게 탈색을 안 시키려고 억지로 작업하다 보면은 탈색이 되는데, 탈색 시키려고 하다 보면 탈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과하게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 과망강산을 지금 요 그람수가 15g입니다. 15g인데 여기 같으면은 한 30g 정도, 30, 50. 이거 딱 깎아서 15니까 볼록하게 해서 한 2스푼. 그러면 한 30, 60, 한 60g 정도 되겠습니다. 60g. 자, 한 60g 정도. 이거 놓을 때 살살 잘 놓으세요. 확 하면 튀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완전히 물 색깔이 아주 진한 복분자 색깔이 납니다. 이 작업할 때 옷에 튀면은 나중에 수산치로 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녹이세요. 잘 저어가지고 이 가루가, 과망강산 가루가 녹지 않고 바로 원단에 대면 원단이 색깔은 날아가는 둘째 문제고 원단이 구멍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녹이세요. 전기를 잘 지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저어주시고 또 한복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뜨지 않게 잘 눌러주세요. 시간은 지금 2시 40분이니까 한 5분 정도 넣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원단이 두꺼우면은 시간을 더 둬야 됩니다. 한 20분에서 30분. 근데 이거는 지금 본게는 원단이 얇죠. 얇으니까 가망강산이 원단 속으로 잘 파고듭니다. 여러분들 이 가망강산은 뭐냐 하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에 녹는 새다. 물에 녹는 쇳가루.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쇳가루가 물에 녹습니까? 안 녹죠. 근데 이 가망강산은 철입니다. 철인데 물속에 닿으면 녹습니다. 녹아서 이 섬 위에 그 철가루가 쫙 전부 다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스며들면서 염료 있죠. 특히 안료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입자가 좀 굵은 그런 염료들은 포일을 합니다. 포일을. 그리고 특히 곰팡이 같은 경우, 곰팡이 이 가망강산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곰팡이 제거가 아주 좋아요. 곰팡이 제거할 때는 이 가망강산 처리가 제일 좋아요. 한데 물의 온도와 이 가망강산을 사용하실 때는 물의 온도와 그리고 물의 양, 그 다음에 가망강산의 양, 이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정확한 표준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으므로 우리 그 세탁교실, 세탁연구소에서 앞으로 이 가망강산을 이용해서 원단별, 색상별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서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곧 그런 데이터도 나올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고 기대해 보세요. 자, 이렇게 표면으로 뜨게 되면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담가 놓고 옆에 이제 준비를 하세요. 또 여기도 똑같은 물 온도입니다. 60도입니다. 이 60도에 지금 보시면은 이 원단이 어떻습니까? 벌써 염색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골고루 이쁘게 되죠. 가망강산이 녹아서 섬에 완전히 염색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대로 주면은 손님이 날라겠죠. 요거를 다 다시 빼내야 됩니다. 빼내면서 그때 색깔까지 빠져나오는 거야.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온도와 그리고 또 가망강산의 양을 정확히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 넣게 됐으면 색깔이 잘 빠질 것이고, 이 작업은 그렇습니다. 해봐야 돼요.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지 도중에는 몰라요 이거. 그래서 저도 기대 반 의심 반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요걸 빼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사비돌이, 이 사비돌이를 넣겠습니다. 사비돌이를 넣는데 이 사비돌이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비돌이는 철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철분. 자, 물이 20리터입니다. 20리터. 여기에 요게 약 한 200g 정도 될 거예요. 200g. 그러면 약 한 600g 정도 넣어야 될 거예요. 한 3컵 정도. 하나, 둘,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일반 우리 사비돌이 수산 처리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색깔을 이걸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 사비돌이는 물에 넣게 되면 약간의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하니까 됐으면 코를 여기다 갖다 박지 말고,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거 완전 강산성입니다. 지금 강산성. 이 정도 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망강산 처리하던 옷을 이제 빼내겠습니다. 염색이 아주 이쁘게 잘 됐습니다. 염색하지 말고 이대로 줄까요? 이대로 줘도 되겠죠? 자, 제가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흰 가운에 이게 묻을까봐 제가 좀 두렵습니다. 자, 보세요. 옷 전체가 색깔이 아주 이쁘게 염색이 됐죠. 자, 이제 수산물에 담그겠습니다. 자, 담갔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색깔이 지금 어떻습니까? 빠지고 있죠. 자, 빠지고 있죠. 전체 다 담고 있습니다. 제발 색깔이 탈색이 잘 돼야 될 긴데 걱정입니다. 똑같이 색깔이 돼야지 염색을 할 때 곱게 이쁘게 잘 나올 긴데 지금 보니까 물의 양이 좀 적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하실 때는 물을 한 20리터 정도 잡으세요. 지금 이 10리터, 20에 한 40 정도. 이 지금 물을 20만 잡아 놓으니까 통은 큰데 물이 지금 좀 빨리 회복이 안 되네요. 그래도 수산에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내가 왜 자꾸 수산 켰다 사비돌이 켰다가 말을 막 두 마디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배울 때는 일본에서 배웠어요. 일본에서 배우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 수산을 사비돌이라고 합니다. 사비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한쪽은 탈색이 되는데 한쪽은 탈색 안 된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요거는 치마가 두 겹이 돼 있죠. 원래 치마가 두 겹인데 안감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안감은 나일론이다 보니까 색깔이 탈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겉감은 뭐죠? 사장님 뭡니까? 봉균이죠. 봉균이니까 색깔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좀 흡족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지 염색을 할 때 골고루 염색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하얗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하이드로로 가지고 탈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탈염을 하죠. 탈염을 했는데 어떤 원단은 보면은 탈염을 하고 나면 흰색으로 돌아오는가 하면은 어떤 원단은 누렇게 돼요. 그럼 누렇게 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원사에다가 원래 원사는 다 누렇습니다. 누른 원사에다가 염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하얗다. 그거는 누른 원사를 표백을 시켜서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대회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촬영할 때는 혼자서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한복 치마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얼룩 빼다가 탈색이 되면은 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하면 염색 작업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염색 작업을 못하면은 이 작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지금 흰데도 다 올라왔죠? 흰데도 색깔이 약간 싹 다 변했습니다. 색깔도 거의 다 빠졌어요. 근데 안감하고 겉감하고 지금 색깔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누렇게 표백이 된 곳은 봉견입니다. 실크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건 나이론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마 밑단을.
전체 골고루 일정하게 나왔죠. 이제 염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일도 같으면 이걸 이제 헹궈야 되겠죠. 이 수산기가 많으면 물론 산성으로 가지고 염색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깨끗한 물로 한번 씻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거는 노카트입니다. 노카트. 카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촬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노란 장갑 벗겠습니다. 폼 안 나게.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게 뭡니까? 폼 안 나게. 자, 이쪽이 좀 위험하니까 저쪽 자리를 살짝 옮기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보면은 안감이죠. 요 시접을 보면은. 그리고 겉감은 보면은 똑같죠. 여기 겉감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일정하게 다 탈림이 된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느낀 점 없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과망강산으로 가지고 뭐 작업을 할 때 봉견이라든지 실크에 만약에 저렇게 뜨거운 60도 온도에 양을 저 정도에서 만약에 했다. 탈색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은 어차피 탈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과망강산으로 봉견을 탈색시키는 탈색이 아니고 탈림이라고 합니다. 탈림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처음 봤을 겁니다. 저도 일본에서 배울 때 한 번인가 두 번가 봤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이 탈림이 안 될까 싶어서. 근데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염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전에 세탁했죠, 탈림했죠. 요번에 할 거는 염색입니다. 오늘 하루에 막 다 끝낼랍니다. 이거 뭐 이틀 3일 해봐요. 머리 아프고 할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옷은 봉견입니다. 실크입니다. 원래 실크나 봉견은 봉견 한복을 염색을 할 때 온도를, 물의 온도를 약 60도에서 70도 내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색의 고착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복을 만약에 물 세탁을 한다든지 한복을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 건드리다 보면 색깔이 잘 까지는 겁니다. 염료가 완전 고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염색하는 데는 물의 온도를 60도로 했습니다. 여기 물이 20리터에 60도. 그리고 필요한 염료가 뭐냐 하면은 산성염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 봉견 한복이 색깔이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을 만들려면은 노란색과 청색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노란색 100%에 청색이 50% 더하면은 연두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진한 연두색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요 상태에서 빨간색을 조금 넣어주게 되면은 좀 진한 색이 나오죠. 그럼 오늘 저거는 연한 연두색이니까 요 산성염료로 염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염색을 하기 전에 염색약을 만들겠습니다. 요 카메라 잘 보입니까? 안 보이면 요 사이를 보세요. 자, 여기다가 물을 요 정도 받겠습니다. 받고, 자, 노랑 염료, 직접 염료를 요게 2.5g입니다. 2.5g이니까 2스푼, 3스푼, 4스푼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g이죠. 그리고 염색은 원래 조금 진하게 해야 됩니다. 진하게 해가지고 살짝 빼주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약하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헹굴 때 빠져나오면은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금 진하게 염료를 좀 진하게 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는 2숟가락, 요거 4숟가락, 노란 건 4숟가락 넣었죠. 그럼 청색은 일단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1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색깔은 어디까지나 프로테이지는 그 염료의 성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먼저 요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이 정도면은 진합니다. 진하니까 요대로 하겠습니다. 요대로 하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다 였느냐? 다 있지 않습니다. 색깔을 봐가면서 맞춰가면서 넣을 거예요. 이 염색은 여러분들 참 쉬운 건 아닙니다. 보기는 쉬워도 수차례 연습도 하시고, 또 염색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빼면 되죠, 뭐. 어차피 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귀찮잖아요. 했다가 또 하고 또 하려면. 그러니까 완전히 가루 염료니까 완전히 녹여줘야 돼요. 녹여주고, 여기다가 좀 넣겠습니다. 먼저 넣고, 물을 이만큼 희석했을 때 이제 색깔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 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색깔 이렇게 물을 타면 연해집니다. 아주 곱긴 곱죠. 여기서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물에 젖어 있는 상태니까 진해 보이는데 마르면 또 연해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차피 염료는 조금 더 다시 또 색깔이 덜 나오면은 더 보충하면 됩니다. 근데 많이 넣게 되면 빼내려면 또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염색의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한번 또 찍어봅시다. 일단 한번 염색해 봅시다. 자, 염료는 넣었죠. 자, 여기 뭐 해야 되냐? 이 염료가 원단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개미산이 있습니다. 개미산을 물 20리터 같으면 약 한 20리터니까 약 한 200cc 정도. 200cc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 넣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대략 눈짐작으로 얘기했습니다. 원래 잘하는 요리사는 안 답니다. 그냥 알아서 손맛으로 하는 겁니다. 한 이 정도 하면 조금 더 해야 돼. 이게 지금 이게 좀 산기가 있으니까 독합니다. 근데 생각에 조금 연할 것 같아요. 저기 원래 색깔이 좀 진했거든요. 보기는 좋은데 안 돼. 좀 더 해야 되겠어. 어차피 저 치마는 위에 저고리가 원래 한복 같으면 치마 색깔과 이 고름 색깔이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 옷은 위에 고름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복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옆에서 우리 도와주시는 분은 수원의 김재영 사장님이십니다. 사고 처리차 와가지고 도와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넣겠습니다.
자, 이 염색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은 약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왜? 이 원단이 얇습니다. 원단이 두꺼운 것 같으면 약 30분에서 1시간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 원단이 워낙 얇으니까 염료도 빨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빨리 내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얼룩이 청해집니다. 염색 청해져요. 청해지면 얼룩도 녹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두지 마시고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골고루 원단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자,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색깔이 거의 이쁘게 지금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자, 이 색을, 이쁘게 올라온 색을 그냥 일반 물에다가 이거 헹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 물 온도가 약 한 40도쯤 됩니다. 40도. 이 40도 되는 물에다가, 요거는 더 이상 색깔이 좀 독합니다, 이게. 색깔이 더 이상 안 빠지게. 개미산은 색을 끌어당기는 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 이상 색깔이 안 빠지게 빙초산을 가지고 좀 희석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게 되면 색깔이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 한 10리터에 한 100cc 정도 넣었습니다. 빙초산. 냄새가 좀 독합니다. 이게. 아, 횟집에서 먹는 빙초산 냄새 팍팍 납니다. 자, 여기다가 원칙은 이 중간에 한번 깨끗한 물로 헹궈줘야 됩니다. 헹궈줘야 되는데 굳이 뭐 색깔이 잘 올랐으니까 지금 헹구지 않고 바로 이 색을 그대로 고착시킬 거예요. 고착시키려면 뭉쳐서 넣지 마세요. 항상 펴가지고 편 상태로 해가지고 그래야 골고루 고착이 잘 되겠죠. 오늘 완전 내가 채겠습니다. 식초에 채겠어요. 완전 어찔어찔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헹궈줘야 되겠죠. 이 정도면 이제 거의 고착이 됐습니다. 자, 헹군 물도, 물 온도를 내가 한 40도 맞춰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탈수를 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마무리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마무리 하려면은. 탈수를 하고 난 후에 색깔이 골고루 올라왔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뜨거운 물에 60도에 지금 탄력도 했죠. 염색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단에서 풀기라든지 광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풀기와 광택을 또 넣어줘야 돼요. 원래 봉견 보면 어떻습니까? 봉견 한복은 딱딱한 맛이 있죠. 그 딱딱한 맛을 살려줘야 돼요. 뿌리는 풀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폼 안 나는 장갑을 또 벗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료도 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작업장 정리부터 좀 하고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염색 작업할 때는 이 가루 염료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은 이 가게 안에 날리면 난리가 납니다. 요만한 입자 하나가 떨어져도 물감이 쫙 퍼지는 거예요. 자, 사장님,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려야. 자, 한번 좀 잡아주세요. 쭉 잡고 밑에 하고 한번 봅시다. 확인을 해야 돼. 그 중간에 많이 타실 때 있죠.
깨끗해졌죠? 염색 잘 됐죠? 지금 보면은 염색은 거의 다 깨끗하게 잘 됐어요. 자, 근데 옷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 없죠? 이제 지금부터 힘 주고 때 빼고 광낼 겁니다, 이제. 자, 때 빼고 광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물을 여기는 이제 후가공을 합니다. 제가 후가공은 꼭 이렇게 항상 비유하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돈 아가씨를 세탁소란 곳을 딱 오게 되면은 물 세탁이란 것을 딱 하고 나니까 이쁜 아가씨가 화장이 싹 다 지워져 벌써. 그래 할망구가 돼본 거야. 그 상태로 소비자한테 주니까 후가공제가 다 빠져나가니까 화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후가공을 반드시 해서 화장을 이쁘게 해서 다시 아가씨로 해서 내보내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후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후가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 세탁을 하면서 빠져나간 풀, 옷의 스타치, 이 파르티앙 풀입니다. 파르티앙. 이 파르티앙 풀은 실크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낸다. 실크. 그러다 보니까 실크에는 더더욱 좋겠죠. 근데 면에 하면은 약간 풀기가 약간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실크에는 상당히 좋아요. 요거를 물 20리터니까 좀 진하게 할 거예요. 이걸 한 3분의 2 정도, 그래 한 100 좀 더 되게. 자, 그리고 풀은 반드시 사용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풀이라는 게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안에 응고가 됩니다. 풀은 말 그대로 응고 제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실 때 이런 걸름망 있죠. 이래가지고 걸름망을 놓고 이래 걸러주면은 찌꺼기가 다 걸립니다. 찌꺼기가. 자, 그러고 나서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뭐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 약간의 응고된 게 묻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옷에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오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처음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풀 그냥 푹푹 썼죠? 일반 면이나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실크 같은 고운 곳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씻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풀기를 주고 나면은 이 원단은 또 이제 빳빳해집니다. 근데 좀 광택이 좀 나야 되겠죠. 그리고 광택이 나면서 좀 매끌매끌해야 돼요. 실크라는 건 원래 매끌매끌하잖아요. 에비스 광실리콘. 요거를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원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한 20cc 정도. 요 정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옷에 이게 고농축이다 보니까 이거 한 통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 오래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반드시 저어주세요. 물의 온도는 30에서 40도입니다. 제가 이거로 그냥 후가공하고 끝내지 않을 겁니다. 뭐까지 할 거냐 하면은 다림질까지 할 거예요. 이 원장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다림질도 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만 다림질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할 줄 알아요. 그 명색이 세탁밥을 30년 먹었는데 다림질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 안 들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와이사서 한 개만 다려놔도 힘들어요. 자, 요걸 넣겠습니다. 넣고 너무 오래 담궈 놓을 필요는 없어요. 한 2, 3분. 그럼 옷을 뭉쳐 놓지 말고, 뭉치게 되어 있는 부위가 얼룩이 질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걸 유념하셔야 돼요. 이 옷이 워낙 얇으니까 겹쳐진 쪽에 이런 게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펴가지고. 그리고 또 속지가 나이론이다 보니까 풀을 너무 많이 하면은 뻣뻣해집니다. 겉은 실크지만은 속은 또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는 탈수를 좀 한 30, 원래 평상시에는 한 30초 했는데 한 1분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탈수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꺾임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30초로 끝냅시다. 근데. 자, 사장님 다시 좀 잡아주세요. 여기 좀 틀어주세요. 자, 색깔은 아주 곱게 나왔죠. 어디 마르고 나면 또 표시가 뭐 얼룩진데라든지 표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정도에서 일단 자, 요 상태에서 건조를 100% 하고 난 다음에 다림질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건조를 한 70%만 하고 자연 건조를, 이건 자연 건조해야 됩니다. 건조기 넣으면 안 됩니다. 한 70% 정도 하고 물기가 한 30% 남았을 때, 원칙은 전기 다림이 있죠. 전기 다림이 아이롱, 덴조 아이롱, 전기와 스팀이 같이 되는 그걸 가지고 쫙 다려주면 광택도 살아나면서, 여러분 스팀 아이롱으로 다리면 광택이 별로 안 납니다. 하지만 전기 아이롱으로 다리게 되면은 광택이 쫙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복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 다림이로 가지고 다려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마르려면은 시간이 몇 시간 걸리겠죠. 그럼 이건 내일 작업해야 돼요. 내일 작업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끊고 보여줄 게 아니고, 오늘 먼저 세탁, 그리고 탈염, 그리고 염색, 그리고 후가공 4가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림질은 이제 이 자연건조 하고 난 다음에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초로 이 원장이 다림질 하는 모습을 오늘 보시는 겁니다. 이 원장 다림질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죠? 할 줄 압니다. 그동안 안 한 것 뿐인데. 일단은 지금 이 한복을 염색을 이제 끝나고 한 60% 정도 말랐습니다. 나가지고 두꺼운 부위는 조금 덜 말랐는데, 일단은 오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다림질 하겠습니다. 다림질 하는 모습 뭐 오랫동안 찍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다 하루 종일 하는 게 다림질이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못할 겁니다. 근데 다리미를 잡는 손목이 초짜는 아니죠. 색깔이 지금 아주 선명하게 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참 요 부분 원래 흰색이랐는데 지금 보면은 색깔이 염색이 약간 됐죠. 근데 소비자는 더 좋아할 겁니다. 어차피 이 옷은 염색을 하기로 소비자와 협의가 된 거니까. 안에 흰게 들어가면 위에 번져 나오지만 이렇게 비슷한 색깔이 들어가면은 괜찮을 겁니다. 이거는 면이고 실크라서 이런 현상 생기는 겁니다. 한 10년 만에 이 다림질 하다 보니까 이 다림질이 좀 서투네요. 근데 자, 다림질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이 스팀 아이롱으로서는 이 잔주름이 확실하게 잘 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한복 종류들은 원래는 물을 살살 뿌려가면서 전기 아이롱으로 싹 다려줘야 태가 납니다. 지금 일단 다림질은 다 됐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잠깐만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림질 뭐 한 90% 됐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다림질 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색이 아주 골고루 얼룩진 데도 없이 뭐 거의 새우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작업 시간은 한 3시간 걸렸습니다. 토탈 3시간 걸렸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세탁에서 탈염, 그리고 염색, 그리고 후가공, 그리고 다림질까지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오늘 하신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고사항을 많이 떼어가지고, 물론 이런 사고 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요거 오늘 같은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2번, 3번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기술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